세상 만사 이야기. 요즘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식당 매출이 10배가 넘었다는 즐거운 비명입니다. 영월군청에서 구전되어 오는 전설의 낙화암 이야기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어 관광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새삼스런 역사 이야기를 다시 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남겼다는 현상은 무엇을 의미할까? 왜 한국인은 이럴까요? 영화는 조선의 왕수양대군의 이야기를 통해 권력과 인간, 그리고 진실과 정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최근 주한 외교 사절들이 단체로 영문판 영화를 보고 난 후에 감상평이 아래와 같다고 전합니다. 하장항중 감독의 말. 오늘을 사는 현대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는 징조가 아니냐는 겁니다. 왜 별다른 영화 이야기도 아닌 한국인이면 다 아는 이야기인 대 천만 관객이 몰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번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화를 보며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세상과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과서 속 박제된 역사인 줄만 알았던 이야기가 스크린 너머 우리의 삶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며 꼭 한 번은 나누고 싶었던 마음을 이 아침에 담아 보냅니다. 1. 천만이 울었다 왜? 왕과 사는 남자는 2026년 2월 4일 개봉 3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사극 영화로는 왕의 남자, 광해, 명량에 이은 네 번째 기록이라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뻔한 이야기인데 왜 이리 몰리느냐,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심리적 메커니즘, 우리는 억울함에 공명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의에 분노하고 약자에 연민합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그 구조가 너무도 선명합니다. 12살 어린 왕, 힘없이 빼앗긴 왕위, 외딴 유배지에서의 죽음. 이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원형적 서사. 즉 인류가 수천 년간 되풀이해온 강자의 횡포와 약자의 비극입니다. 더구나 이 영화는 그 비극을 단종 혼자 짊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촌장 어뭉도는 마을에 떨어질 콩고물을 기대하며 유배지를 자처했다가 뜻밖의 어린 선왕을 맞이하는 과정이 초반부를 정겨운 시트콤처럼 이끕니다. 웃음으로 들어가 눈물로 나오는 구조, 이것이 관객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버립니다. 장 감독은 지켜주지 못한 정예, 실현되지 못한 정의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관객은 영화관에서 600년 전 이야기에 울면서 사실은 지금 이 시대의 억울함을 같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시대 정신이 영화를 불렀다. 어느 평론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이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시대 정신과 부당한 권력, 쟁취에 대한 대중의 명확한 기준이 제대로 서 있는 때이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1년 넘게 탄핵과 정치 혼란, 권력의 사유와 논란을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뉴스에서 해소되지 않는 분노를 극장에서 풀었습니다. 언론이 침묵을 넘어 곡피라세하는 모습에 가슴이 답답해지는 즈음에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비극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이 영화는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뻔한 이야기인데도 몰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뻔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편적 진실을 담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한 40대 28%, 30대 24%, 20대 21%, 50대 이상 18%로 세대를 고루 아우른 관객층이 형성됐는데 중장년층에게는 친숙한 역사로, 청년층에게는 새롭게 역사를 알아가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대가 함께 울 수 있는 이야기, 이것이 천만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정치인에게 주는 교훈. 한명회는 이 영화의 진짜 악인입니다. 왕을 죽이면서도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자, 권력을 위해 어린 생명도 서슴없이 제거하는 자. 관객은 그를 보며 분명히 오늘의 누군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당대의 역사를 보면 우습게도 편안히 천수를 누렸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부조리에 오늘의 많은 한국인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반면 어몽도는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 이익도 없이. 이것이 바로 진짜 충입니다. 지위와 이익에 따라 줄을 서는 충이 아니라 옳음에 대한 충에 줄을 선 것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이 영화는 묻습니다. 당신은 수양대군 편입니까? 어몽도 편입니까? 역사는 반드시 기록됩니다. 수양대군은 왕이 됐지만 역사는 그를 찬탈자라 지금도 부릅니다. 어몽도는 무명의 촌장이었지만 200년이 넘자마자 세조의 후손인 왕에게서 그의 충이 찬양되었고 또 600년이 지난 오늘 1000만 명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산악인 어몽길이 그의 후손임을 찾아냅니다. 3. 청령포의 우뚝 선 관음송. 영월 청령포의 관음송은 단순히 오래된 나무가 아닙니다. 이름 그대로 단종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오열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전설을 간직한 600년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관음송은 높이가 약 30m에 달하는 거대한 소나무입니다. 단종이 유배 생활을 할 때 이 나무의 갈라진 가지 사이에 앉아서 쉬거나 한양 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단종의 고통을 함께 나눈 역사의 반려 식물로 대접받아 천연기념물 제34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소나무 아래서 바람 소리를 들으며 교과서에서 배운 읊조리기 좋은 금부도사 왕방연의 시조와 가슴 아픈 뒷이야기를 생각해봅니다. 단종을 유배지인 청령포까지 압송했던 금부도사 왕방연이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비통한 심정으로 지은 시조입니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예누나. 관음송 아래서 이 시조를 읽으면 발치에 흐르는 서강의 물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들릴 것입니다. 단종의 자규시. 단종이 유배 생활 중 소쩍새 자규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지은 한 시입니다. 당시 17세였던 소년왕의 고독이 절절하게 묻어납니다. 원통한 새 한 마리가 궁중을 나온 뒤로 외로운 몸 그림자마저 푸른 산속을 헤매네. 밤마다 잠들려 해도 잠은 오지 않고 해마다 하늘 씻으려 해도 하는 끝이 없구나. 단종은 청령포의 험준한 지형 때문에 밤이면 더욱 깊은 고립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관음송은 이 시를 읊조리던 단종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을 유일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육지 속의 섬, 청령포의 지옥 같은 아름다움. 청령포는 삼면이 깊은 강물로 둘러싸여 있고 뒷면은 가파른 절벽입니다. 구경하는 사람에겐 절경이지만 갇힌 단종에게는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묘사된 그 폐쇄, 공포증적인 환경이 실제로는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맺는 말. 설 연휴 기간 청령포 방문객은 예년 대비 5배 이상 급증했고 3.1절 연휴 사흘간만 14,800여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영화를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역사의 땅을 밟으러 달려간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 교육입니다. 교과서가 하지 못한 일을 영화 한 편이 해냈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빼앗을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빼앗을 수 없다. 역사의 심판은 늦어도 반드시 온다. 어몽도는 처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알았고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았으며 결정적 순간에 오른편에 섰습니다.